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군이 부족한 예산을 쪼개서 지역교육에 힘을 쏟는 이유는 교육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인구 유출을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경제 효율성 따지면서 낭비라고 얘기하면서 교육 투자를 소홀히 하려고 하는 이런 그 방향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가 복지 예산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부담이 커지자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등 분야별로 강도 높은 예산 절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과 나라의 살림을 한 번 더 살펴서 돈이 새는 걸 막겠다는 건데 농촌 학교가 많은 전북 교육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미 형편이 어려운 시군들에게 교육 분야에 대한 각종 예산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내년에 뽑을 신규 교사 채용 규모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시도 교육청에 주는 교육 예산도 학생 수의 비중을 늘리기로 해서 도내 소규모 학교들은 통폐합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앞두고 전북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연습실에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소리는 아직 덜 다듬어졌지만 진지한 눈빛만큼은 전문 연주자 못지 않습니다. 고사리 손에 활을 쥔 2학년 막내들도 연주에 여념이 없습니다. 진안 초등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처음 생긴 건 지난 2012년. 문화 결손이 심한 농산 어촌의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교육 차원에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교육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오케스트라 참가 학생은 70여 명. 4년 전 창단 때 참여한 하영이도 이제는 제법 능숙한 연주를 뽐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악기 배울 거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요. 월요일날 바이올린만 따로 연습할 때는 재밌지만 수요일날 또 합주할 거 생각하면 기다려지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진안 초등학교 오케스트라는 지난해 도내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해 전국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정기 연주회는 물론 진안 안팎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행사에는 막내들까지 70여 명의 단원이 모두 무대에 오릅니다. 학생들이 얻은 음악적 감수성도 큰 성과지만 가장 큰 자산은 뭐니 해도 자신감입니다. 클라리넷 잘하는 아이 누구, 그다음에 뭐 잘하는 아이 누구 이런 식으로 애들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꼭 공부가 아니어도. 그러니까는 그런 자신감에서 많이 존재감이 생기고, 이제 작은 아이도 소극적인 성격 이런 거 말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너무 적극적이어서. 이 같은 학교 오케스트라는 다른 농촌 학교는 물론 도시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아이들하고 도시에 있는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전혀 이렇게 뒤처지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조카들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또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같이 자기는 학원을 안 다니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자기 스스로가 뿌듯했다고 해야 하나요? 진안 초등학교 오케스트라단의 한 해 예산은 모두 5천만 원. 14가지나 되는 악기별 강사비 3천만 원과 각종 대회 참가와 운영비 등으로 2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진안초등학교는 지난해까지 3년간의 교육부 사업이 끝나자 올해부터는 교육청 예산 이외에 부족한 3분의 1의 예산을 진안군의 지원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지원이 없었다면 도시도 아닌 농촌의 작은 학교에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아주 잘 써주고 있는데 지난해 한 고등학교 3학년 국어 시간. 오늘은 대입 수시 모집을 겨냥한 자기소개서 작성 수업입니다. 이 학교는 이 같은 정규 수업을 마치면 매일 오후 9시까지 4시간씩 심호학습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자치단체가 한 해 6천만 원의 강사비를 지원해서 국영수, 사회과학 수업을 진행하는 으뜸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졸업하면 제가 생명과학과나 화학과나 공학부 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제 거기는 수학이랑 영어랑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부족해서 방과 후 시간에 생명과학이나 영어랑 수학을 열심히 여기서 가르쳐 주니까 많이 도움이 돼요. 이 수업에는 현재 학생의 80%가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저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방과 후 수업을 계속 듣게 됐어요. 선생님들이 찝어주시는 문제들 풀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적지 않지만 사설 학원 하나 없는 농촌의 교육 현실을 고려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교사는 물론 외부 강사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시도 내에 있는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사교육을 많이 받겠지만 작은 시도나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회가 적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평등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고 2010년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진학의 뜻을 둔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실력 있는 외부 강사님들도 이제 초빙을 해서 수업도 하고 또 공부하는 양이 좀 이렇게 불어나니까 아무래도 대학 진학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 아이들의 진학률이 한 80% 정도가 4년제 대학을 진학하고 있거든요. 진안군은 오케스트라나 으뜸인재 육성 사업을 비롯해 원어민 보조교사나 기숙형 고교 운영비 등 교육 분야에 한 해 1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생각하면 부담이 작지 않지만 교육을 위해 도시로 나가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 만큼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게 지역의 존립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농어촌 학교에서는 교육시설이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농 간의 학력 격차가 크게 발생했고 또 그게 어떤 학력의 문제가 도시 발전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전을 해서 이에 따른 또 인구 유출 현상도 따르고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이었고 현재 전라북도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은 모두 교육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과 무상급식에 주는 비법정 전입금과 학교 직접 전출금, 장학재단을 통해서 주는 기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올해만 822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말부터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의 월급도 다 주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이 같은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중단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과 완주를 뺀 도내 나머지 10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78개 시군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행자부는 지난 3월 전라북도 등 각 시도의 실태를 점검한 데 이어 교육경비 지원액만큼 지방 교부금을 깎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시도에서는 이 때문에 상당수 시군들이 올해부터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해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도농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해결되는 지자체는 교육해서 지속해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교육 인재 양성 부분에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어야 할 상황이라면 현재 민주사회에서는 약간 어떤 형평성이나 지자체 어떤 발전 부분에 큰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라북도와 도내 10개 시군은 정부가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라도 계속 허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에 문제점을 전달하는 한편 이달 예정된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공동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농촌학교에는 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 중단 문제보다 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 교육 재정을 효율화하겠다며 학생 수 중심의 예산 배정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신규 교사 채용 규모도 대폭 줄이기로 해 교육 여건은 더 나빠지고 소규모 학교들은 통폐합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투명자 무게랑요. 원래 너희들이 갖고 있던 자 있죠. 초등학교 교실에서 6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임실에 있는 이 학교는 한 학년에 한 학급씩 전교생이 모두 48명뿐인 작은 학교입니다. 학생이 적어 불편한 때도 있지만 나름대로 학생이 적은 점을 활용한 특성화 교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혁신학교로 지정돼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담당 교사가 방과 후 자청에서 운영하는 책 읽어주기 수업 시간. 책은 그러니까 스스로 눈으로 읽는 것보다 누군가 들려줬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에 훨씬 더 집중하고 나름대로 머릿속으로는 상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론 다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는 있지만 읽어주기를 해야 아이들이 훨씬 어휘 습득량도 많아지고 이해도 높아지고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 뒤편 이야기가 순덕이가 아이를 낳아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이들은 중간에도 스스럼 없이 질문을 던지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면서 생각의 키를 키워갑니다. 근데 순덕이한테 털릴 수 있어. 읽는 도중에 질문할 때 가장 재밌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또 의견을 내기도 해? 네.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얘기를 해? 생각이 다르면 그거에 이어서 다른 친구가 또 얘기를 하기도 해요. 다시는 세상에 못 나갈지도 모른다. 학기마다 운영하는 저자와의 대화 프로그램도 학생이 많은 도시 학교에서는 강연에 가깝다면 이곳에서는 1대1로 교감을 하는 말 그대로 대화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학교의 또 다른 특징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입니다. 가족 캠프며 봉사활동, 음악회처럼 거의 매달 있는 크고 작은 행사에 학부모와 지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속담에서도 있듯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다 나서야 한다는 말도 있고요. 또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살고 마을이 살아야 학교가 살듯이 지금 저희 아이들이 지금 마을에서 방과후 활동을 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정말 아이들 웃음소리가 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고요. 방과후 학교는 매일 오후 에너지 자립마을로 이름난 중금마을에서 진행합니다. 마을의 작은 도서관을 활용해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기업이 맡아 제과 제빵과 미술, 한자 수업 등을 운영하고 마을 주민이 생태학습과 전래놀이를 진행합니다. 학교 수업을 통해서 생태와 공동체를 이야기하지만 갇혀진 네모 공간에서 그 수업은 저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바로 농촌 마을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부딪히면서 이야기하는 생태와 공동체,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왕따 문제, 갈등의 문제, 지역과의 통합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학생이 적은 시골의 작은 학교지만 배움터는 오히려 학교 밖으로 널리 확장하고 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 이만큼 자랐어. 그러면서 비록 시골에 살지만 농사는 안 짓지만 생태학습을 통해서 자라나는 식물에 자라나는 것을 보고 자연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요. 지난 13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는 재정개혁을 통해 아낀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청년 고용 등을 지원하겠다며 분야별로 재정을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계획이 잘못되면 아무리 집행을 열심히 해도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각 부처는 금년 예산 편성 시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재정 효율화 대상의 하나로 지방 교육 재정을 꼽았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으로는 먼저 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해마다 학교당, 학급당, 학생 수당 기준 금액을 미리 정한 뒤 장관이 그의 예산 규모에 맞춰 실제 지급 비율을 결정합니다. 올해는 각각 76%와 76% 그리고 80%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당 지급 비율이 늘어날수록 전라북도처럼 작은 학교가 많은 지역은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763개인데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가 36%가 넘는 277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조금만 줄어도 영향이 아주 큽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교사의 인건비 같은 경직성 경비를 빼면 시설 개선과 교육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은 불과 20%가량. 때문에 전체 예산이 2% 준다고 가정하면 실제 시설 개선과 교육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10%나 줄어드는 셈입니다. 80%에 해당되는 그 경직성 경비는 뭐 손을 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20%에 가지고 학교 여건 개선이라든지 교육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감소분만큼의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학교의 교육 경비가 줄어드는 이런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교육재정 효율화의 일환으로 이미 내년도 신규 교원 채용 규모도 대폭 줄이고 기간제 교사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초등교사 102명 등 전체 교원이 올해보다 40% 가까이 줄어든 374명으로 예고됐습니다. 여기에 논란이 되온 누리과정 예산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사업으로 명문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하면 교육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교사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농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압박이 한층 심화되고 농촌의 황폐화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교원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큰 압박을 받고 있는데 뭐 그 안에서도 교과 전담 교사나 이런 교사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농어촌 작은 학교를 계속 살려 나가야 우리 도의 실정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농어촌 학교의 58%, 그러니까 10개 가운데 6개가 정부가 통폐합 대상으로 정한 소규모 학교입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의 효율화가 교육자치의 심각한 훼손이라는 우려마저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도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약 4% 예산의 4%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서 누리과정 예산까지 포함시킨다면 정말로 시도 교육감이 지방에 맞는 교육 행정을 전혀 펼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교육재정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공교육비가 OECD 회원국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도 교육 예산마저 효율성에 잣대를 들이대 줄이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국가 경제 규모가 세계 14위권으로 성장한 만큼 GDP의 6%인 89조 원 수준까지는 교육 예산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 예산은 50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누리과정, 무상급식 우리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지금 4조 3천억밖에 안 됩니다.
결국 1485조의 GDP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가 4조 정도 돈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난리치는, 그리고 경제 효율성 따지면서 낭비라고 얘기하면서 교육 투자를 소홀히 하려고 하는 이런 그 방향은, 이거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고 봅니다. (1970~80년대) 우리의 고도 성장에는 무엇보다 교육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 어려웠던 외환 위기 때도 교육 예산만큼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앞서 경험한 것처럼 교육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였기 때문입니다. 2015년 정부는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으로 촉발된 재정 효율화의 칼날을 교육 분야에도 들이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해마다 9.3%였던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의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때 6.2%, 박근혜 정부 들어 0.3%로 떨어졌습니다. 전북교육, 농촌교육이 기로에 섰습니다.